BBC, 맨유, 2740억 투자에 손흥민과 한국인들 강탈해올 것. 카타르 오일머니로 벌어진 충격적 상황에 영국 전역이 난리난 상황. 진출의 희망이 깨진 토트넘, 잉글랜드, 이 유럽클럽 대항전 출전의 마지노선인 7위 자리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8시 30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9위 브렌트퍼드와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37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36라운드까지 치른 상황에서 승점 57, 골 득실 플러스 6을 쌓은 토트넘은 8위 에스턴 빌라, 승점 57골 득실 플러스 4를 골 득실에서 간신히 앞서며 7위에 올라있다. 토트넘은 직전 라운드에서 에스턴 빌라의 1에서 2로 패해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점 66와 격차가 승점 9차로 벌어지면서 다음 시즌 UCL 출전권 1에서 4위 팀 확보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의 남은 목표는 유로파리그, UEL 및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UECL 진출권 확보가 됐다.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EPL 5위 팀과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우승팀이 가져간다. 하지만 이번 시즌 FA컵 결승전, 6월 3일, 리그 1위 맨체스터 시티와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라있고, 두 팀 모두 6위 이하로 떨어질 수 없어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리그 5에서 6위 팀에 배정된다.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이 노릴 수 있는 최상위 유럽 클럽 대항전 티켓은 유로파리그다. 현재 6위는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 승점 58으로 토트넘과 승점 차는 단 1점이다. 다만 브라이턴이 토트넘보다 2경기나 덜 치른 게 변수다. 토트넘은 이번 브렌트퍼드전에 이어 18위 리즈 유나이티드와 시즌 최종전에서 대결한다. 브라이턴은 19일 3위 뉴캐슬과 25라운드 수년 경기를 시작으로 꼴찌 사우샘프턴, 1위 맨시티, 8위 에스턴 빌라와 연달아 맞붙는다. 브라이턴이 뉴캐슬에 지고 이번 주말 토트넘이 브렌트퍼드를 꺾으면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뀐다. 토트넘은 37라운드에서 패하면 7위 자리마저 위태롭다. 이번 시즌 EPL 7위는 다음 시즌 UECL 플레이오프 라운드 진출권을 얻는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7위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면 다음 시즌 유럽클럽 대항전 진출에 완전히 실패한다. 런던 로이터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 왼쪽, 27일, 현지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EPL 33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를 상대로 동점골을 터뜨리고 있다. 손흥민은 겨울 월드컵을 치르고 얼굴뼈 골절을 겪은 상황에도 이번 시즌 정규리그 10골을 포함해 공식전에서 14골, FA컵 2골 UCL 2골 포함을 터뜨렸다. EPL 무대에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월드클래스 골잡이의 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시즌 정규리그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으로선 성에 차지 않는 수치다. 손흥민은 리버풀과 34라운드에서 한 골 1도움의 맹활약으로 리그 15골을 꽂은 이후 2경기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37라운드 상대인 브렌트퍼드는 손흥민에게 좋은 득점 기억이 있다. 손흥민은 2021년 1월 6일 치러진 2020-2021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당시 2부 리그에 있던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며 자신의 프로 통산 150호 골, 함부르크 20골, 레버쿠젠 29골, 토트넘 101골을 작성한 바 있다. 그해 12월 3일에는 EPL로 승격한 브렌트퍼드를 맞아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고 득점포까지 터뜨리며 팀의 2에서 0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올 시즌 브렌트퍼드와 17라운드 첫 대결, 2에서 2무에서 득점이 없었던 손흥민은 이제 남은 2경기에서 화끈한 득점포로 팀의 유럽클럽 대항전 티켓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손흥민 이적료 000억, 올 여름 레알행? 최근 유럽 현지에서 다시금 토트넘 호스퍼 공격수 손흥민의 이적설이 제기됐다. 프랑스 매체 레포시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일 레알 마드리드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영입할 계획을 짰다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그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은 안첼로티 감독이 구상할 공격 전술과 새로운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할 것이라며 손흥민은 카림 벤제마의 공격을 지원하거나 혹은 벤제마의 역할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는 분위기다.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까지여서 지금이 이적료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고 팀에서 불화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포시는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과 이반 페리시치의 불협화음이 이어졌다며 두 선수가 서로를 향해 짜증을 내는 모습까지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을 위해 레알 마드리드가 준비한 돈은 약 7천만 유로, 하나 약 95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손흥민은 카타르 월드컵 종료 후 바로 소속팀으로 복귀하여 지난 1일 현지 시각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2022-23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의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토트넘 호스퍼는 0대2로 패배했다. 3. 메뉴 인수하고픈 카타르 자본. 입찰액 8천억 원 위 화살표, 9조 2천억 원. 서울 연합뉴스, 이휘진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 인수에 약 8조 4천억 원을 내겠다고 한 카타르 자본이 입찰액 규모를 8천억 원이 넘게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6일, 현지 시간, 셰이크 자심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이슬라믹 은행, QIB, 회장을 앞세운 컨소시엄이 메뉴 인수 금액으로 55억 파운드, 약 9조 2110억 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50억 파운드, 약 8조 3740억 원을 입찰가로 낸 지 18일 만에 5억 파운드, 약 8370억 원을 더 붙인 것이다. 총액 55억 파운드 규모의 새 제안에는 10억 파운드, 약 1조 6750억 원 상당의 구단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고 구단 시설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개장 100년이 넘은 홈 경기장 올드 트래퍼드와 맨체스터 인근 캐링턴의 구단 훈련장 등 시설 보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디언에 따르면 올라간 입찰가 역시 현 구단 소유주인 미국 스포츠 재벌 글레이저 가문이 제시한 60억 파운드, 약 10조 480억 원에는 못 미친다. 카타르 측의 이 같은 조치는 인수 경쟁 상대인 영국의 억만장자 짐 래클리프가 이끄는 이네오스 측의 제안을 누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랜 메뉴 팬으로 유명한 래클리프 측은 지분 100%를 원하는 카타르 측과 달리 지분을 과반만 요구하며 인수 후에도 당분간 글레이저 가문이 일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길을 터주는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되면 7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글레이저 가문은 최대 주주 자리에서는 내려오지만 나머지 지분을 통해 이사회 등 구단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영국 대중지 더선이 지난 10일 이런 접근법에 만족한 글레이저 가문이 이네오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보도하며 인수 경쟁 판도가 래클리프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며칠간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카타르 측이 입찰가 자체를 높이면서 구단의 최종 향방이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글레이저 가문 6남매 중 조엘과 에이브럼 글레이저가 지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할지에 인수의 향방이 달린 것으로 보인다. 둘은 구단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일을 가장 꺼렸다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픈 맨유의 에릭 테나흐 감독이 오는 6월에는 구단 소유주가 정해지길 바라고 있다고도 전했다.
맨유는 미국 스포츠 재벌 말콤 글레이저가 2005년 14억 7천만 달러에 인수했고 2014년 말콤이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이 공동 구단주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맨유의 성적이 좋지 않자 팬들의 불만이 커졌고 일부 팬들은 글레이저 가문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글레이저 가문이 사실상 구단 매각을 선언하자 카타르 레클리프 측을 비롯해 소수 지분이라도 원하는 각종 외국 자본이 관심을 보이면서 인수 경쟁이 점화됐다. 지난 시즌을 6위로 마치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에 실패한 맨유는 올 시즌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선전 중이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20승 6무구패로 승점 66을 쌓아 4위에 올라있다. 4. 류현진 필살기도 드디어 봉인 해제. 칼제구 그대로 복귀 7부 능선 넘었다. 최근 구단 훈련시설이 있는 미 플로리다주 더니든을 다녀온 로스 애킨스 토론토 단장은 류현진, 36 토론토 위 재활 상황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우리를 고무시킬 요소들이 있다. 고했다. 고무적이라는 것은 류현진이 재활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애킨스 단장은 보장은 할 수 없다. 고 전제를 달면서도 다음 달부터는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에서 타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잔뜩 걸었다. 무엇보다 류현진이 특별한 문제 없이 예정된 재활 프로그램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만족하는 눈치였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 토미존 서저리를 받은 류현진은 1년이 넘는 외로운 장기 재활을 강인한 의지와 성실한 준비로 이겨내고 있다. 2월 플로리다 스프링 트레이닝 당시 롱토스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불펜 피칭을 차례로 수행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류현진은 17일 한국 시간 6번째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공을 던지지 못해 지루했던 단계들은 졸업했고 이제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단계다. 공을 잡았다는 기쁨에 무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과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된다. 강도와 투구수를 점진으로 끌어올린다. 혹은 그 강도와 투구수를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다. 공을 던졌을 때 팔꿈치 상태나 선수의 느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류현진은 현재 한 번이 불펜 피칭마다 30에서 40개 정도의 공을 던지고 있다. 불펜 피칭 초반은 패스트볼만 던지며 서서히 팔꿈치를 테스트한다. 그 단계에서 이상이 없으면 패스트볼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그 다음 변화구를 섞는다. 류현진은 17일 드디어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도 던졌다. 이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한 관계자는 아직 100% 힘은 아니라면서도 제구가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다. 집도하는 의학센터마다 그리고 선수마다 재활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다. 류현진은 나이도 있고 이미 한 차례 팔꿈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는 더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야 한다. 보통 팔꿈치 수술의 경우 8주 정도에 걸쳐 불펜 피칭을 진행하고 중간중간 휴식을 주며 팔꿈치 상태를 관리한다. 이 과정대로라면 류현진의 불펜 피칭은 대략 2에서 3주 정도가 남아있다. 앞으로 강도와 투구수를 모두 올리며 본격적인 실전 등판을 준비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과정은 일단 7부 능선 정도는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라이브 피칭 단계를 밟은 뒤에는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애킨스 단장은 6월 중 류현진의 재활 등판이 가능할 것이라 점쳤다. 재활 등판은 1에서 2이닝부터 시작해 5이닝까지 이어진다. 토론토가 얼마나 많은 재활 등판을 준비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5에서 7경기는 해야 한다. 그렇다면 7월 중순쯤에는 복귀 시점을 저울질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이자 류현진이 그렸던 바로 그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토론토는 선발 로테이션이 올 시즌 기대만 못한 상황이다. 많은 돈을 쓰며 좋은 선수들을 모았지만 이 선수들의 투구 내용이 들쭉날쭉하다. 안정감이 모자란 상황이다. 건강한 류현진의 복귀는 그런 안정감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옵션이다.
류현진이 마지막 재활 과정을 순탄하게 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유다.